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제 서론을 거의 20분이나 해가지고요. 자, 즉각 코멘트 올려주셔서 아주 큰 도움 받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대한민국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태양TV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과 상속증여세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주셨고, 누구시죠? 레인보우 님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삼천포가 꿀맛인데요. 기사 자체는 우리도 읽고 알 수 있으나 기사와 관련된 투자 관련 인사이트는 여기 아니면 들을 곳이 없어요. 하면서 매일 어딘가를 걸으면서 집중해 듣다 보면 함께 웃고 생각하고 깨닫곤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의 불기둥 주도주는 무엇일지, 그죠? 그리고 틀림없이 네이밍 나온다 했죠. 네, 매그니피선트 7처럼 우리나라에도 재작년에 태조 이방원처럼 올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뭐가 됐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정프로 2%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발음도 좋아지더라라고 했더니 스프링 윈드 님이 나도 매일 앞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 되겠다. 초딩인 딸이랑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라기 님이 또 제가 뭘 입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쌈님이 저는 바쌈이 뭔가 했더니 바쌤이었군요. 바이올린 선생님. 바쌤님. 저희 딸은 어릴 때 피아노도 했지만 바이올린을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같은 동에 있는 바이올린 선생님 오셔가지고 옆동이었나요? 배우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실력이 하나도 안 늘잖아요. 그래서 몇 달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저희 아들은 본인이 기타를 배우는 걸 하겠다 해서 동네 앞에 있는 현대음악 이런 데 가가지고 전자기타를 배워가지고 어릴 때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악보도 안 보고 칠 정도로. 저희 아들은 기타.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밑에 여동생 이모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어릴 때 강제로 끌려가서 이모한테 맞으면서 피아노 배웠거든요. 이 피아노 배울 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손등 모양이,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손등을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손등 펴라고. 그러고도 하셨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굼뜨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피아노 학원까지 걸어서 그 어린 나이에 요즘은 우리 초등학교 애들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혼자서 꽤 먼 거리를 걸어서 피아노 학원을 갔었는데 한 번은 뭐 때문인가 제가 늦게 와서 그랬던가. 이모한테 등짝을 갖다가 빡 맞았던 기억도 나고
이모가 그 학원 골목에 육개장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육개장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도 그 육개장 먹자고 몇 번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신탕 집이었었습니다. 육개장이 보신탕.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모랑 보신탕도 먹고.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이모랑 뭐 손등도 맞고 등짝도 스매시 당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피아노 이모라고 그러거든요. 피아노 이모가 만나면 제일 반가워요. 그 이모도 저를 보면 제일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어릴 때에 막 이렇게 부딪히고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피아노 이모.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체르니 한 30 중간에 좀 치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피아노를 배웠던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5가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항상 언어,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악기. 네. 언어, 운동, 악기.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종교.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뭐 이래라 잘해라 하는데 우리 부모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라고 오히려 애들한테 배울 게 많지. 어른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의 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종교 뭐 불교든 기독교든 다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종교대로 종교의 가르침대로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삶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 몸도 운동을 통해서 몸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듯이 영혼도 어릴 때 종교를 통해 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 아들 친구 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막 그때 청담동 주식 부자니 해가지고 그럴 때 나도 청담동 주식 부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우리 서초구에서 축구도 한 번씩 나왔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정사가 완전히 파탄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 쉽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가 책을 그렇죠. 책을 많이 보는 습관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삼천포로 빠지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죠. 네. 바쌈님 바이올린 선생님 얘기하면서 바쌤님 바이올린 선생님이셨고 네, 그리고 우리 권정환님이 똑똑한 사람은 본인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들은 남들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둘 다가 되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뒤에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는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퀄리티 투자자들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처럼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라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시나리오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도 맥락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참 좋은 말씀이다 했더니 퀄리티 투자.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말 종가 맞추기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이 퀄리티 투자 270페이지 일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정아님도 제가 책 보내드렸었죠, 그죠? 예, 책을 또 꼼꼼하게 읽으셨군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너지 특집인데 요 비만약 얘기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만약 주사 대신 먹는다. 릴리 알츠하이머 수면 장애도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2025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둘째 날 행사장 메인홀에서 청중이 글로벌 제약사의 발표를 이렇게 듣고 있네요. 비만약 시장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만약은 인류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릭스 일랄릴리 회장은 비만약이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이죠. GLP-1 기반 비만약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웜의 신박하면서 이 GLP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볼 때마다 새롭네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지난해 GLP-1 기반 비만약 잽바운드를 미국에 출시한 일라일리는 같은 해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입니다. 릭스 회장이 비만약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비만약이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알츠하이머병,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이고요. 그야말로 현대판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사실 만병의 원인이 또 비만이다 보니까 비만이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쭉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릭스 회장은 잽바운드는 지난달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약물 치료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하긴 옛날에 제 아는 형님도 좀 뚱뚱하신 분이었는데 그 코골이 수술 있잖아요. 그거 코골이 수술해도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원상 똑같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한 얘기가 결국은 살 빼니까 코 고는 게 많이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수의 전문가는 비만약이 향후 인류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기대 수명을 높일 핵심 약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비만약은 비만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비만약 치료는 2030년까지 1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의 비만약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잽바운드가 선점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16개의 새로운 비만약이 등장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행사에서 비만약이 주요 키워드였다며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위고비 싹 센다 뭐 난리였었죠. 재작년 겨울부터 그죠. 자, 올해는 먹는 비만약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사제를 알약으로 바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서인데 이날 릴리 외에도 여러 비만약 개발사가 먹는 비만약 개발 성과를 공개했고 전날 릭스 회장은 릴리가 개발 중인 먹는 비만약 오르포글리프론이 내년 초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1회 주사를 맞아야 하는 젯바운드와 달리 오르포글리프론은 매일 먹으면 되는데 임상 이상에서 36주 안에 체중을 최대 14.7% 감량해서 주목받은 물질이고, 릴리는 올해 중반 오르포글리프론의 후기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릭스 회장은 공급 이슈가 없는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매일 먹으면 되는군요. 36주 만에 체중을 최대 14%. 근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오는데 10% 제가 10%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78kg 정도 나가거든요. 10%만 빠져도 거의 8kg 빠지는 거잖아요. 야, 몸무게가 70 되면 이 대학교 1, 2학년 때 몸무게로 돌아가는 건데, 비만약 시장 뛰어드는 빅파마. 지난 13일 로슈도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먹는 비만약을 꼽았고요. 로슈는 2023년 카모테라피틱스를 인수하며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만에 체중을 6.1% 줄이는데 성공한 초기 임상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테리사 그레이엄 로슈 CEO는 올해 하반기 해당 비만약에 대한 임상 이상 데이터를 확인해서 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요.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공개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올해 행사에 공식 초청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릭스 회장은 비만약은 비만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5, 6년 뒤에는 환자의 상태나 합병증 여부 등에 따라 비만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어학연수로 갔을 때요. 1991년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느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느 건물에 가든 수돗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 맥도날드가 됐든 KFC가 됐든 화장실 가서 물을 틀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온다. 그게 하나 좀 부러웠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음식이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 그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먹는 양도 너무 많고요, 그죠? 저희가 있었던 그 도미토리 같은데 한 방에 3명이서 있었는데 미국인 아저씨, 그때 한 40대 중반의 아저씨 한 명이라 또 약간 뭐 이탈리아계라고는 하는데 좀 작은 키 작은 또 거기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3명이서 같이 방을 썼었는데 한번 피자를 먹자 해서 그 미국인 아저씨가 피자를 갖고 왔는데 한 명당 한 판씩 줬다고 했잖아요. 한 명당. 그래서 저는 누가 또 오네 했더니 한 명당 한 판씩. 그래서 먹는 게 너무 그렇게 풍족하다는 게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좀 버려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 지금 비만 얘기를 보면 지금 미국에 가보면 48%였나요? 거의 절반이 지금 비만 상태이고요, 그죠? 미국에서는 보면 날씬한 사람을 좀 보는 게 오히려 드물죠. 그런 부분이 너무 과잉 섭취하고 또 이렇게 비만약을 통해서 또 빼고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죠? 참 못 먹어가지고 참 그런 인구가 한 10억 된다고 안 했나요? 기근에 시달리는 인구가 한 10억,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죠? 과잉 섭취하고 과잉 섭취한 거를 또 이런 먹는 비만약으로 또 빼려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2의 반도체 600조 대박 터지나 한국도 큰 기회 술렁. 트럼프 2.0 시대 퀀텀 점프 기회인데 원자력 세계 첫 SMR 짓는 미 테라파워 현장 방문.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다 그죠? 자, 이거는 그 다른 현장이네요. 탄광마을 캐머러에 테라파워 SMR 개발로 들썩인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시 테라파워의 SMR 건설 현장이라고 합니다. 캐머러시 중심가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니, 캐머러시 중심가에서 5분만 갔는데 이렇게 황량한 곳이 있군요. 2030년부터 이곳에서 SMR이 실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4일 찾아온 미국 와이오밍주의 시골 마을이 캐머러시는 공사판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2,500여 명이 사는 시골 마을에 10대가 넘는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한꺼번에 들어온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아, 시라고는 돼 있는데 2,500명 사시는 시골 마을이군요. 공사장을 둘러싼 이 펜스 너머로 테라파워 SMR 공사 현장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SMR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SMR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약속해서이고요. SMR은 소형 원전답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다가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 분의 1에 불과해서 미래 전력난을 해소할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고 합니다. 12조 원 안팎인 관련 시장이 2035년 6천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캐머러의 SMR이 2030년 가동에 들어가면 3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야. 트럼프 2기 때 꽃피울 SMR의 주연은 테라파워 등 미국 SMR 설계 운영 업체지만 조연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등 한국 기업이다. SMR의 핵심 장비인 이 원자로의 지지 구조물은 두산이 하고 원자로 용기는 HD 현대가 하나 보네요. SK그룹은 테라파워와 손잡고 SMR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탄광마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원전 대비 사고 확률 1만 분의 1. 원전 대비해서도 사고 확률이 1만 분의 1이군요. 자, 와이오밍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유타 이쪽이고 네, 유타 옆인 것 같다, 그죠? 잠깐만요. 콜로라도 바로 위에가 와이오밍이었던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 에너지 아일랜드, 뉴클리어 아일랜드. 와이오밍주 캐머러시에 들어설 테라파워 SMR 조감도네요. 핵 분열을 통해서 전력을 발생시키는 이 뉴클리어 아일랜드와 전력을 저장 공급하는 에너지 아일랜드를 분리해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전력 생산원의 비중, 천연가스가 43%네요. 우리도 아마 그 가스 발전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가스 발전 그 다음이 원전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자, 천연가스가 43이고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꽤 높네요. 23%나 되네. 그리고 원자력이 19%입니다. 석탄이 15%. SMR 시장 진출 국내 기업.
아까 요 HDM 말고도 HD 현대중공업도 있네요. 원통형, 원자로, 용기 등 공급이고, 아까 위에는 HD 현대였는데, 그죠? DLEC랑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플랜트를 만들고, SK는 테라파워에 3,650억 원 지분 투자 및 사업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또 창립자였군요. 그냥 단순 투자만 한 게 아니라 테라파워 창립자라고 되어 있네요. 빌 게이츠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왜 SMR을 지어야 하는지 마을 주민을 일일이 설득을 하자 반감이 확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1호 SMR 작업장이 와이오밍주 캐머러시의 브라이언 무이어 부사장은 주민 80%가 SMR 건립에 동의했다고 말을 했고요. 화석 연료나 신재생 에너지의 절반도 안 되는 전기 생산 비용과 그리고 대형 원전 대비 위험도가 1만 분의 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SMR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설득 노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에 SMR 건립 붐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AI-발 전력난을 해결할 최고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SMR 시장이 본격 열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 DLENC 등 주요 부품 생산과 단지 건설 등을 맡은 한국 기업에도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 그죠? SMR이 제2의 반도체가 된다는 거죠. 그 규모가 무려 2035년에는 600조.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가 한 800조, 그죠? 반도체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하긴 하는데 35년 되면 또 반도체 시장 규모는 거의 한 1500조까지 아마 늘어나긴 할 겁니다. 자, 계속 이 기사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기사 좀 볼게요. 한미 SMR 동맹 트럼프 2기에서 더 끈끈해진다.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열리는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그 기회가 올까?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SMR의 상황은 조선업과 비슷하다. 미국 경제 안보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과 경쟁이 붙었다는 점,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SMR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를 들여다보면 미국 기업이 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지 알 수 있다. SMR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 설비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설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국 기업은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자로 설비 기자재를 잘 만든다. 우리 한국만의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적어놨다, 그죠? 원자로 설비 기자재. 실전에서 터득한 원자력 발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원전 설비 경쟁력의 핵심인 안정성도 검증을 받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테라파워의 원자로 지지 구조물과 원자로 안에서 일하는 핵분열을 통제하는 노심 구조물을 공급할 예정인데 원통형 원자로 용기 등은 HD 현대중공업이 제공하고 박상민 한국조선해양 그린에너지 연구랩 부문장은 한국은 숙련된 기술 인력과 생산 설비, 공급망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테라파워에 투자한 SK그룹은 SMR을 활용한 신사업을 그리고 있는데 SK그룹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SMR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각 수요처에 뿌리는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DLENC는 또 다른 미국 SMR 업체인 X에너지와 손잡고 설계, 조달, 시공, 이 EPC라고 하잖아요. 설계, 조달, 시공, EPC 사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한국만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SMR을 둘러싼 두 나라의 밀월 관계는 갈수록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원자력 기술이 들어가는 안보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요. 김종우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담당은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 회사들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과 비슷한 관계가 SMR 분야에서 나올 것이며, 미국 SMR 개발사가 한국 제조기업의 핵심 부품 생산 및 관리를 더 많이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약간 한국 기업한테 이 떡고물이 떨어지겠구나, 낙수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겠네요. 우리가 보통 이 신성장 산업이 탄생을 했을 때 그 신성장 산업의 성장선만 너무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신성장 산업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요 기사 잘 적혀 있네요. 성상훈 기자분이셨습니다. 자, 계속 오늘은 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 부활 선언한 미국, 한국 LNG 기업 절호의 찬스다. 아까 봤듯이 미국 전력의 43%가 이 가스고요. 천연가스 시추 늘 경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AI 시대 때문에 전력난이 발생할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죠? 아마 태양광도 하고 LNG는 LNG 발전대로 하고 거기다가 또 SMR까지 아마 전방위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 부활로 요약이 되는데, 조 바이든 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시추 제한도 풀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원유 시장과 LNG 시장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LNG 시장에서 일어날 전망인데, 미국은 전체 필요 전력의 43%를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23%, 원자력 19%, 석탄 15% 보다도 월등히 높고, 바이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해 1월 새로운 LNG 수출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LNG 시설의 수출을 늘리는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동서부 연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헤드 6억 2,500만 에이커에서 해양 시추를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었군요. 이런 발표를 다 했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우선 미국산 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작업도 허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수요 증가폭보다 많은 LNG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LNG 거래량이 늘면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멕시코 퍼시픽 그리고 쉐니엘 등 현지 에너지 업체와 LNG 장기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이고요. 멕시코 퍼시픽이 뽑아낸 LNG를 운송할 선박 확보부터 LNG 저장, 운송, 최종 공급까지 전 과정을 포스코가 관리하군요. 회사 관계자는 미국산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LNG 수출 물량도
LNG 수출 물량도 증가하는 만큼 수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LNG 터미널과 가스전 개발, 관련 업체 인수 합병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LNG 기업의 물량을 수입하는 SK E&S와 GS 에너지 등도 도입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개발해가지고 막 했던 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뀐 거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는 LNG선 발주 확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미국이 LNG 생산량을 늘리면 이를 실어 나를 배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LNG선 수요가 작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은 전 세계 물량의 80%를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에. 지금은 조선이 뭐 3년치 물량이 다 꽉 차버렸죠. 지금 3.5년치. 네, 29년치를 받냐 마냐.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LNG선의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인도에서 배가 천척이 필요하다 그러고 거기다가 어제 기사에서도 봤다. 미국 구남 그죠? 구남도 뭐 어제 몇 조였죠? 총 한 800조에서 우리가 한 절반 가져오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물 들어왔네. 자, 그 다음은 태양광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봉쇄로 태양광 패널이 부족해진 미국. OCI 연휴에도 불가동한다. 자, 이게 OCI 모듈로 만든 텍사스 태양광 숲이네요. 여기가 보니까 이 건물 두 동이 보이는데 엄청나다, 그죠? 그냥 이렇게 잘못 보면 우리나라 금산의 인삼밭처럼 보이는데 건물이 요만한 걸 보니까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규모.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단지 알라모 원 전경이고요. 샌안토니오시에서 처음으로 지은 태양광 발전단지라고 합니다. OCI 에너지는 이곳에다가 18만 2천 개의 태양광 모듈을 깔아서 시간당 39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OCI 홀딩스의 태양광 모듈 생산 자회사이자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션 솔라 에너지를 찾은 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는데 연휴로 주변 산업단지와 식당 불은 다 꺼졌지만 이 공장은 예외였다.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직원 140여 명이 태양광 모듈 조립에 한창이었고요. 18.9cm 두께의 태양광 모듈은 창고는 물론 사무실과 회의실까지 빠르게 채워졌고요. 샘 마르텐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 하루에 6,000장씩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도 태양광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트럼프가 되면 화석연료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된다 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시대에도 각광받는 태양광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 추이 23년, 24년에 급등했다, 그죠? 미국 태양광 설치 용량 추이도 나오는데요. 22년까지는 이러다가
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글로벌하게 석유의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대체 에너지 쪽이 같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유가도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하면서 이렇게 설치가 늘었네요. 석유시대 회귀를 선언한 트럼프 2기 출범에도 태양광 업계는 호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반면에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업체에 주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키맨인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벌이는 점도 정책 불확실성의 우려를 가라앉히고 있고요. 중국산 수입을 막으면 미국은 곧바로 태양광 패널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미국 내의 생산 능력 25기가와트, 미국의 태양광 수요는 지난해 기준 45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이 자금률이 거의 한 60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턱없이 못 미쳐서이고요.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와 가정용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전력난도 건설 기간이 짧은 태양광 발전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꼽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 뉴멕시코주 등으로 이어지는 선벨트 지역은 구름이 가득 낀 날이 1년에 10일 안팎이라서 세계에서 태양광 수율이 가장 좋고, 이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설치 용량은 2021년 24.5기가와트에서 지난해 38.2기가와트까지 55.9%가 늘었습니다. 작년 미국에 설치된 신규 발전원 중에 64%가 태양광이었네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태양광에 대해서 멋진 산업이라면서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고,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의 30%를 보전해주는 투자세 공제, 그리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사용료에 대한 30% 세액 공제 등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미국의 올인한 OCI 홀딩스와 한화 큐셀은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맞은 셈이고요. 와트당 9센트인 중국 태양광 모듈이 미국에 들어오면 제품 가격과 맞먹는 8.7525센트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요.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오심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가격의 최대 9.13% 관세만 내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 큐셀과 MSE는 아예 관세 부담이 없고요. 여기에 와트당 7센트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AMPC도 받을 수가 있네요. 사업 기회가 늘자 국내 기업은 미국 공장 증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MSE는 샌안토니오 모듈 공장의 생산 능력을 50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태양광 업체와 합작하는 형태로 태양광 셀 공장을 텍사스주에 신축할 계획이네요. 한화 큐셀도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조지아주 카트즈빌에서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통합 공장을 완공하고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인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가치 사슬의 모든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요. 스콧 머스코위치 한화큐셀 북미 전략 담당은 지난해 중국 기업의 공세에도 한화큐셀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군요. 그래요? 미국에서 한화큐셀이 1위인가요? 자, 중국이 빠져나가면 시장 점유율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화그룹의 김성년 회장의 장남이 이 김동관 부회장인가요? 한화큐세 CEO로 가지 않았나요? 한화큐세 김동관. 2015년에 한화큐세의 영업실장을 맡은 후에 회사 흑자 전환을 이끌었고 블라블라. 2024년 7월 8일 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및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근데 이 김동관 부회장도 살이 쏙 빠져가지고 옛날에 그 훤한 인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나 보네요. 글로벌 매너 갖춘 워커홀릭이라고 기사에 나오거든요. 1983년생이시네. 김성년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오랜 유학생활과 각종 국제 행사 경험으로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고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김성년 회장님이 이 김동관 장남 아들 되게 이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렇게 늘 딱 보면 표가 나갔잖아요. 우리 아들.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년 회장님 아들이 3명이었나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뭐 아들 얘기하면 또 옛날에 또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거 또 있긴 했었지만 웬만하면 좋은 것만 기억해야죠. 자, 마지막 이 태양광 풀 밸류 체인 갖춘 한국, 미국의 최고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참 우리나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제조 단계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게 핵심이죠. 네, 태양광 제조 단계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태양광 패널은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어서 이걸로 웨이퍼, 요까지가 거의 반도체 공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태양광 셀을 만들고 그 셀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미국 기업은 보통 모듈 제조에 집중해서 관련 밸류체인을 갖춘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이 인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전부 만들 수가 있습니다. OCI 그룹도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오심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고요. 한국 기업의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군요. 중국에 치이던 한국 기업이 살 길을 찾은 건 미국 덕분인데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미국은 22년 6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수입을 차례차례 봉쇄하기 시작을 했군요. 미국 정부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미국 반입을 전면 차단을 했고요. 그러자 중국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마련한 설비를 통해서 미국에 우회 진출을 했군요. 미국은 이렇게 수입되는 제품마저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 271.28% 반등핀 관세. 관세를 270%, 최대 292%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고요. 그러자 미국에 들어오는 태양광 모듈이 월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생산 설비를 신설하는 방법을 최종 수단으로 삼았는데 미국 정부 압박에 현지 공장도 잇따라 매각하고 있고요. 세계 3위인 중국 트리나솔라가 지난 9일 5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노르웨이
플레이어의 매각 관계 대표적이네요. 중국 경제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분야인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이고요. 일조량이 풍부하고 구름 낀 날씨가 적어서인데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태양광 시장에서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파는 형태이고요. 테슬라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태양광을 통한 종합 에너지 솔루션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업계 관계자가 말을 했고요. 미국 내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한화큐셀도 기회가 있고 미국 카트즈빌 공장이 올해 완공이 되면 가동률 반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셀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셀을 수입해서 모듈로 제조하곤 하는데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중국 기업의 공급이 막힌 탓이고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풍력에는 부정적이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다는 점도 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마 앨런 머스크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이제 대충 알겠네요, 보니까. 중국이 이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태양광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2007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120불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120불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OCI가 이 생산 캐파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한 60불대 떨어졌었는데 얼마 전에 한 4불까지 떨어졌었죠. 그 생산 BP가 8불이다, 6불이다 이랬는데 워낙 중국에서 저가로 만들어 버리니까 OCI 주가도 거의 8, 90%까지 주가가 빠졌고 군산 공장 21년도에 아예 가동 중단을 하고 굉장히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큰 모멘텀이 터졌네요, 보니까. 이래 놓으니까 아까 22년 6월 여기 중국 태양광 수입을 차례차례 봉쇄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23년 초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22년 10월에 바닥치고 돌아설 때 23년 초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가 태양광이었잖아요. 네, 요런 거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실리콘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그때 좀 일파상승했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요런 모멘텀이 있었었다 그죠. 22년 6월부터 중국 태양광 수입을 봉쇄한. 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